안녕 친구들. 이제 4일째 되네요. 네. 오늘은 유난히 이제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좀 피곤하지만, 그래서 빨리 자고 싶지만 친구들하고 10분씩 읽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10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고 또 챕터별로 끊다 보니까 딱 10분이 안 되고 조금씩 길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도 매일 10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오늘 하루 했어, 이틀 했어,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보단 조금 힘들지만 책을 읽다가 재밌네가 돼서 4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10분씩 읽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재밌어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모르던 재밌는 책들을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어제 이야기는 이제 인형의 집이 이 집에 도착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는 것까지였지요. 한번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인형집이 왔을 때 마치페이는 없었다. 마치페이는 인형을 손질하는 곳에 가 있었다. 그 일은 마치페이한테 몹시 나쁜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이 마치페이를 어찌나 귀하게 떠받들었는지 마치페이의 머릿속에 그런 대접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박혀버렸다. 마치페이의 머리는 도자기라서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런 머리는 무척 위험하다. 플랜트 저네씨도 머리가 비어 있었던 탓에 컴컴한 장난감 벽장과 콧수염을 그린 사내아이들에 대한 어두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지금은 다행히 인형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치페이의 머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페이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생각했다. 나는 아주 비싼 인형이다. 나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내 옷은 섬세한 자수가 놓여있어 우아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페이는 생각했다. 난 아름다운 인형이야. 그렇고 말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분명 엄청나게 비쌀 거야. 나를 조심조심 다루는 것도 당연하지.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라. 나는 정말 정말 소중하니까. 이 말에 대고 틀렸다고 말해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마치 페인의 작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부풀어갔다. 사람들은 곱게 바느질된 마치페인의 웨딩드레스를 벗겨서 티끌 하나 없이 하얀 수선화보다, 아니 눈보다 더 하얗게 세탁했다. 마치페인의 몸도 눈처럼 새하얘질 때까지 구석구석 닦아주었다. 하지만 석유로 닦은 탓에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페인한테 딱 어울리는 냄새였다. 마치페인도 그렇게 고약했으니까. 사람들은 마치페인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머리카락이 황금 비단실처럼 빛날 때까지 빗질하고서 따아주었다. 그러고는 일단 주인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 나서 자기네 가게 진열대에 전시해놓고 이런 글을 써놓았다. 19세기 중반 인형, 이곳에서 손질했습니다. 마치페인을 진열대에 세워놓자 가게에 오는 사람마다 보고 감탄했다. 마치페인은 남들이 자기를 보아주고 찬사를 보낼수록 좋아했다. 물론 찬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자기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형을 본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계속 어제 마치페인 이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말 안 해줬었죠. 그 마치페인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이 마치페인의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읽을 때 상상되는 인물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마치페인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샬롯과 에밀리와 플랜트 저네씨 가족은 바빴다. 인형집은 토티가 말한 것과 똑같았다. 다만 아이고 세상에, 플랜트 저네씨가 한탄했다. 입가를 축 늘어뜨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인형집은 안팎 모두 오랜 세월의 먼지와 때에 찌들어 있었고 거미줄과 곰팡이와 녹투성이었다.
아이들과 플랜트 저네시 가족은 너덜너덜한 의자와 소파, 찢어진 커튼, 액자에서 떨어져 나온 조개 껍데기, 흔적만 남은 집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파란 함석 풍로도, 목욕통도 잔뜩 녹슬었고 압착 탈수기는 막혔고 식탁 의자는 성한 것이 거의 없었고 우중충한 담요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플랜트 저네시가 또 한탄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토티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간절히 빌어보세요. 사실 토티도 걱정스럽고 불안한 탓에 자기도 모르게 날카롭게 말이 나왔다. 과연 아이들이 인형집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아니 고칠 생각은 있을까? 토티는 걱정스러웠다. 애플이 소리쳤다. 먼지 투성이야. 지저분해. 끔찍해. 버디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러니? 버디는 새장과 새밖에 보이지 않았다. 새장과 새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새장과 새는 같은 종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버디가 물었다. 먼지투성이의 지저분한 거야, 토티?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토티가 말했다. 몸속에 옹이와 나뭇결 하나하나가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다. 토티는 원래 나무였으니까. 플랜트 저네시가 초조하게 말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토티가 엄하게 말했다. 우는 소리 그만하세요. 어서 소원을 빌어요. 토티의 말소리가 얼마나 엄격하고 단호한지 플랜트 저네시마저 마음을 다잡고 온 식구가 다 같이 소원을 빌었다. 토티가 말했다. 에밀리와 샬럿이 집을 고쳐서 다시 멋진 집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빌어요. 어서 다 같이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어요. 그 순간 에밀리와 샬럿의 손이 쑥 들어오더니 인형들의 벽난로 위에다 치워놓았다. 인형들을 벽난로 위에다 치워놓았다. 거기서도 인형집이 보였다. 손들이 인형집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걸까요? 토티가 말했다. 제가 뭘 했어요? 그런데 인형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뜯어내잖아. 조각조각 뜯어내고 있어. 다 뜯어내고 있어. 토티가 말했다. 망가뜨리는 걸까요? 기다려봐요. 에밀리와 샬럿과 어머니는 인형 집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꺼냈다. 앞정이 박혀있던 양탄자를 걷어내자 먼지가 수북이 따라 나왔다. 양탄자는 꼭 쭈글쭈글 낡은 잿빛 천조가리 같았다. 버디는 실망해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분홍색이었으면 했는데 분홍색이 하나도 없어. 토티가 말했다. 기다려보자고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말했다. 양탄자가 더럽구나. 빨아서 달아줄게. 토티가 말했다. 거 봐요. 샬럿이 벽과 지붕에 먼지를 터는 사이 에밀리는 방과 계단을 쓸었다. 샬럿이 물 양동이와 비누와 자기 손톱솔을 가져왔다. 샬럿, 설마 손톱솔로 닦으려고? 쉿! 샬럿은 이렇게 말하고 솔에 비누를 묻혀 인형집을 닦기 시작했다. 샬럿이 벽과 지붕을 닦아내자 에밀리는 잠시 지켜보더니 자기도 손톱솔을 가져와서 바닥과 벽과 천장을 닦아냈다. 에밀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먼저 좋은 생각을 내놓았던 터라 적이 놀랐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샬럿이 먼저 나서는 일은 드물었다. 에밀리는 인형집을 솔로 박박 문지르며 말했다. 넌 이 인형집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워낙 때가 찌들고 먼지투성이었던 탓에 양동이 물을 3번이나 갈아야 했다. 네, 여기 보이나요? 샬럿하고 에밀리가 지금 인형의 집을 막 청소하고 있어요. 인형들의 소원이 들렸나봐요. 네. 토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런던의 때, 100년 동안 찌든 런던의 때예요. 플랜트 저네시가 말했다. 현관 계단도 잊지 말고 청소해 줘야 할 텐데. 과연 샬럿은 현관 계단도 잊지 않고 청소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았다. 청소가 끝나자 옷은 먼지투성이고 뺨에는 뗏물 자국이 남았다. 샬럿은 마른 걸레로 벽과 지붕과 계단의 물기를 깨끗이 닦았다. 그러고는 헝겊으로 반짝반짝 윤을 냈다. 이번에도 에밀리는 샬럿을 보고 있다가 같이 거들었다. 에밀리가 칭찬했다. 참 잘하는구나, 샬럿.
토티도 말했다. 네, 참 잘했어요. 플랜테 저네시 가족은 입을 모아 외쳤다. 정말 잘했어요. 에밀리가 뒤로 물러나서 인형집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이제 새집 같다. 인형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애초에 좋은 페인트를 칠한 덕분에 벽 색깔이 하나도 바래지 않고 생생히 되살아났고 벽지도 먼지를 닦아내니 말끔 했다. 샬럿이 청소하는 도중에 액자에서 조개 껍데기가 몇 개 더 떨어지자 에밀리가 접착제로 붙여주었다. 여느 때 같으면 샬럿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에밀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신기했다. 에밀리는 가구의 먼지를 털고 닦고 사포로 풍로의 녹을 벗겨냈다. 앞정이 박힌 커튼을 창문에서 떼어내고 소파와 의자 덮개를 벗겨냈다. 곧 침대와 의자와 창문은 틀만 남았다. 플랜테 자네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토티야, 아직도 소원을 빌고 있니? 토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진짜 레이스 커튼을 달라고 간절히 비세요. 소파와 의자도요. 침대를 달라고 간절히 빌어보세요. 플랜테 자네씨가 기도했다. 커튼, 의자, 침대. 커튼, 의자, 침대.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마음 같아서는 눈을 꼭 감고 더욱 간절히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플랜테 저네시의 눈은 감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토티가 말했다. 몇 번이고 빌어요. 잠시도 쉬지 말고 소원을 빌어요. 침대, 의자, 소파, 커튼, 침대, 의자, 소파, 커튼, 침대, 의자. 애플도 소원을 빌었다. 내 침대, 내 작은 침대. 버디는 어느 것을 먼저 빌어야 할지 몰랐다. 새, 빗자루, 깃털. 침대, 소파, 커튼, 의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플랜테 저네씨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양탄자를 벌써 다 빨았을까?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아이들 어머니가 말했다. 양탄자 다 빨았다. 빨아놓고 보니 아주 예쁘더구나. 헝겊 조각 좀 가져왔어. 침대 매트리스랑 베개랑 시트랑 담요도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샬럿이 말했다. 생지가 벨 만큼 작은 베개에 베갯잎도 씌워야죠. 에밀리도 플랜테 저네씨 가족도 눈이 동그래져서 샬럿을 바라보았다. 샬럿이 먼저 의견을 내는 일이 드물었던 것이다. 애플이 잔뜩 들떠서 물었다. 나 생지 베개 가져도 돼? 아주 조그만 생지가 베는 베개 말이야. 에밀리가 말했다. 솜을 가져올게. 베개를 만들 때 솜을 채워줄게. 버디가 외쳤다. 하지만 내 베개에는 솜을 넣지 말아줘. 내 베개에는 버디는 머릿속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리는 탓에 자기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었다. 토티는 묵묵히 소원을 빌었다. 샬럿이 불쑥 말했다. 버디는 깃털 침대가 좋겠어. 버디는 뛸 듯이 기뻤다. 어머니가 말했다. 플란넬 천이 있는데 담요를 만들면 되겠구나. 담요 가장자리에는 색 입는 무늬를 넣자꾸나. 자, 어떠니? 애플한테 조각보 이불을 만들어줄까? 에밀리가 물었다. 그렇게 작은 조각보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어머니는 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랜테 저네씨가 말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버디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토티가 말했다. 네, 하지만 계속 빌어야 돼요. 소원 빌다가 말아선 안 돼요. 샬럿이 말했다. 어차피 청소를 했으니까 창문도 닦을래. 커튼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말했다. 레이스 커튼을 달아야지. 그러자 에밀리가 입을 열었다. 진짜 레이스여야 해요. 어머. 에밀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했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진짜 레이스는 아주 비싸단다. 에밀리가 대답했다. 제 저금통을 털게요. 샬럿도 말했다. 저도요. 버디가 소리쳤다. 아니야. 버디가 소곤거렸다. 미안해요. 소곤거렸다. 진짜 레이스랑 가짜 레이스랑 뭐가 다르지? 토티가 천천히 말했다. 진짜 레이스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뜬 거예요. 정성껏 만든 티가 나고 섬세하면서도 튼튼하고 모양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진짜 레이스와 가짜를 한데 놓고 보면 다른 걸 금방 알 거예요. 버디가 겸손하게 물었다. 나도 알 수 있을까? 진짜든 가짜든 나한테는 다 똑같아 보여. 내 새가 부르는 노래는. 버디는 하나는 진짜고 다른 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헷갈렸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인형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인형들은 자신들을 진짜로 생각할까요? 가짜로 생각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밀리가 저금통을 들고 왔다. 저금통은 가벼웠다. 돈은 3펜스, 은하 한 입, 반 크라운 은하 한 입과 2실링, 은하 한 입, 6펜스 은하 한 입뿐이었다. 에밀리가 말했다. 다 합쳐서 5실링 3펜스야. 샬럿의 저금통에는 2실링 은하 한 입, 6펜스, 3펜스 은하 4입, 1페니 동전 한 입이 들어있었다. 에밀리가 계산했다. 3실링 7펜스야. 우리들이 합치면 8실링 10펜스. 그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르지만 살 게 많은데? 낡은 소파와 의자들을 보면서 에밀리의 눈이 반짝 빛났다. 창문을 재봐야지. 샬럿은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의 졸자로 치수를 쟀다. 창문 길이는 15cm였다. 샬럿이 말했다. 15cm짜리 창문이 4개, 4 곱하기 15는 60, 그러니까 60cm이고 한 마의 4분의 3이 68cm야. 그러니 진짜 레이스에 4분의 3마를 써야 해. 그럼 8cm가 남아. 남으면 토티한테 레이스 앞치마를 만들어주자. 그래, 하지만 소파랑 의자도 새로 해야 해. 소파와 의자는 덮개를 벗겨놓고 보니 엉망진창이었다. 나무 팔걸이와 다리에는 생채기가 나있고 지저분했으며 의자와 바닥과 등받이에는 속도 남아 있지 않았다. 플랜트 자네씨가 실망해서 말했다. 붉은 벨벳은 흔적도 없잖아. 샬럿이 슬쩍 제안했다. 가게에서 소파랑 의자를 팔긴 하는데 에밀리가 코웃음 쳤다. 그래, 평범한 것들이지. 그래도 평범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샬럿은 버디랑 조금 비슷했다. 평범한 것에도 행복해했지만 에밀리는 달랐다. 에밀리가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인형집은 특별해. 너도 알잖아, 샬럿. 이건 골동품이야. 플랜트 저네씨가 물었다. 그게 뭐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도티? 도티가 대답했다. 골동품이란 오래된 물건이에요. 솜씨가 훌륭한 사람이 좋은 재료를 써서 공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죠. 플랜트 저네씨가 말했다. 진짜 레이스 같은 거구나. 토티가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아주 조심해서 돌보지 않으면 긴 세월을 견뎌내지 못하죠. 버디가 물었다. 인형집처럼? 인형집은 골동품이잖아. 에밀리가 그랬어. 애플이 뜬금없이 물었다. 토티도 골동품이야? 토티가 말했다. 그럴 거야.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다. 호랑가시 나무처럼 푸른 저 양탄자에 딱 어울릴 만한 게 있어. 뭘 것 같니, 샬럿? 샬럿이 되물었다. 뭔데? 에밀리가 말했다. 위그모어 거리에 있는 인형 가게 생각나? 거기에도 인형집 의자랑 소파가 있었잖아. 아주 오래된 건데. 진짜 참나무로 만들었대. 덮개도 빨간 벨벳이고. 샬럿이 꿈꾸듯이 말했다. 식탁도 있었어. 술장식이 달린 빨간 식탁보도 있었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샬럿이 따라했다. 그랬어. 플랜트 자네씨 가족도 말했다. 그랬구나. 샬럿이 말했다. 내 이가 빠지면 6펜스 받을 텐데. 에밀리가 나무랐다. 어휴, 샬럿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그럼 평범한 레이스랑 의자를 사면 되잖아. 샬럿의 말에 플랜트 저네씨가 외쳤다. 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버디가 말했다. 평범한 것은 괜찮은데 나는 뭐라도 상관없어. 에밀리가 말했다. 그럴 순 없어. 그렇게는 못해. 하지만 그럼 어떡해. 에밀리가 말했다.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바로 돈을 버는 거야. 샬럿이 물었다. 어떻게? 플랜트 저네씨 가족도 물었다. 어떻게? 에밀리가 대답했다. 어떻게든지. 네. 어떻게든지 돈을 벌겠대요. 뭐 때문에? 네, 인형집을 꾸미려고 그 플랜트 저네씨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진짜들을 사려고 하나 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모을지 또 정말 그 플랜트 저네씨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그러면 이제 살찌를 지나고 5일째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